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EJ, 중국의 고사성어로 오랑캐로 제압한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으로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위기에 직면했고,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능 사고 은폐하듯 묵혀놨던 확진자들을 대거 풀면서 사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으로 갈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데요. 네, 그래요, 아베씨. 중국이랑 놀아요, 중국이랑. 임기 말에 한국 때리기 위해서 지지율 올리면 뭐예요. 이참에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뭐라고 좀 해요. 뭐 하나라도 하고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올림픽도 취소된 마당에. 오늘은 중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심리 상태까지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체크. 이번 사태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요미우리 신문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중국에 있으며 그 모든 책임을 중국이 져야 한다는 보도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맹비난했습니다. 관영 글로벌타임즈와 황구시보는 공동사평에서 요미우리 신문 중국 총국장이 최근 작성한 사과하지 않는 중국 공산당의 자업자득이란 제목의 기사를 직접 거론하며, 이 매체는 중국이 현 사태에 세계적 대유행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중국 정부가 현 사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두 매체는 관련 기사에서 중국 정권이 민중의 신임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민주주의를 선동해 내부 통제를 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요미우리 신문 중국 총국장은 중국의 현 사태 방역 과정을 다 지켜봤다면서 그가 중국의 방역 조치와 미국, 유럽의 방역 조치를 비교했을 때 양심적으로 높은 점수를 줄지 낮은 점수를 줄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미 2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유럽 일부 국가는 1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면서 이들 국가의 인구는 중국의 4분의 1 수준이거나 후베이성 인구와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매체는 또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지 중국이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일본의 한 언론인으로서 그가 정치적인 입장 외에 어떤 사실과 논리, 공공성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전 중국인은 국가의 방역 조치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중국 사람들 역시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하는 인도주의적 비극을 바라보면서 한 두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요미우리 신문 중국 총국장은 사고를 더 크게 해 일본 지도자들과 서방의 중국의 방역 조치에 대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중국과 일본 사이에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는 미국을 비판하는 기사를 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중국 잘하고 있는데 일본 니들이 뭔데 비판하는 것이냐. 중국 국민들도 이번 상황에 대처해 대만족을 하고 있다. 그럴 시간 있으면 미국의 트럼프나 비판하라는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가운데 아베 신조의 말만 믿고 있던 일본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신속 진단키트를 기부하겠다고 하니 필요 없다고 난리치던 일본이 지금 와서는 호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손정희 회장의 호의를 무시한 대가가 너무나도 혹독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 집계에 따르면 일본은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 집단 감염에 엉터리 검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도쿄도에서 확인된 166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7명은 나카노구에 있는 에코다 병원에 입원 환자와 의사,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번에도 입원 환자 5명의 감염이 확인됐던 이 병원에 이번 사태 확진자는 92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이치현은 음성을 양성으로 판단하는 오진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엉망진창 말도 안 되는 대응으로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28명의 확진자 가운데 24명이 실제로는 음성이었다면서 잘못된 발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뀐 사람 중에는 다른 원인으로 사망해 이미 장례 절차까지 끝낸 한 명이 포함되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PCR 검사 확대가 의료 현장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던 일본이 오히려 원활하지 않은 PCR 검사에 발목이 잡힌 형국입니다. 앞서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희 회장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에 이번 사태에 불안을 느끼는 분들에게 PCR 검사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싶다며 우선 100만 명분 PCR 검사를 준비하겠다는 글을 남겼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PCR 검사 확대가 오히려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냈던 일본 사람들이 많았지만 깜깜이 진료는 오히려 더 큰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상을 지낸 마지오에 요이치 전 도쿄도 지사의 발언도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합니다. 그는 최근 마이니치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PCR 검사 건수를 늘려야 한다고 처음부터 주장했지만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둔에 따라며 감염자 수는 실제 발표보다 10배는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후생 노동성은 12,000건에 불과한 PCR 검사 능력을 하루 2만 건까지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아직도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사 장비가 최대한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가정한 수치로 실제 일본의 하루 평균 검사 건수는 약 4,000건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번 사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자 호의를 거절당했던 소프트뱅크 그룹 손 회장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를 내달부터 월 3억 장씩 일본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이번에도 SNS로 일본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 현장을 비롯해 더 많은 사람에게 마스크를 공급하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손정희 회장의 사랑을 느끼고 일본 정치인들이 바뀐 것일까요? 일본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매년 봄 참배해온 일본 의원들이 올해는 참배하지 않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초당파 의원 연맹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중계 예대제에 맞춘 야스쿠니 참배 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신사 참배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의 확산 위험성으로 그만둔 것입니다. 충계 예대제는 봄에 거행되는 제사의식으로 가을에 추계 예대제와 함께 야스쿠니 신사의 중요 행사로 꼽힙니다. 현재 오스지 히데이사 집권 자민당 중의원 의원이 이끄는 국회의원 모임은 1981년 출범 이후 매년 두 행사 때와 8월의 태평양 전쟁 종전 기념일에 맞춰 집단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왔습니다. 교도통신은 국회의원 연맹이 중의원 선거와 시기가 겹쳤던 2017년 추계 예대제 때의 참배를 12월로 미룬 적은 있지만 연간 3차례 참배 원칙을 지켜왔다면서 이번에 취소 결정은 이례적인 대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일평생 신사 참배하며 역사 왜곡을 자행해오던 일본이 그렇게 좋아하는 전쟁 범죄자들에게 제사도 못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 그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개랑 놀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신의 SNS 계정에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게재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음악가 호시노겐 씨가 우리 집에서 춤추자는 곡을 노래하는 동영상과 함께 게재된 영상에서 아베 총리는 자택에서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TV를 보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영상을 올리고 친구와 만날 수 없다. 회식도 할 수 없다. 단지 이런 행동만으로도 여러분은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가혹한 현장에서 분투하는 의료진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한 분 한 분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외출 자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56초 분량에 공개된 영상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에 머물며 차를 마시고 TV를 보고 반려견과 여유를 즐기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아베 총리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다른 게시물을 올리면서 과거의 일상을 잃어버린 지금도 우리는 SNS나 전화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느낄 수 있다면서 언젠가 반드시 모두가 모여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때가 온다.
그런 내일을 만들기 위해 오늘은 집에 머무르며 협력하기를 부탁드린다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현 사태로 위기에 빠진 서민들의 감정 따윈 1도 모르는 게시물이라는 이유로 이 트윗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3,000개의 댓글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아베 총리의 트윗에 답글을 남기고 왜 이런 시국에 태평하게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있는 영상을 게시하는 건가라며 당신에게는 권한이 있고 시민을 위해 할 일이 많이 있다면서 진두에 나서서 확실히 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시민도 그냥 한가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 비상사태에 총리가 집에서 한가하게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면서 해외에서도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지만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모두가 당신처럼 부유층은 아니다. 라며 아베 총리의 느슨한 모습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현 사태 대책이나 경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모두 낙제점인데 한가롭게 여유를 즐기라고 하니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씨, 와 진짜 올림픽도 물 건너가니까 진짜 막 나가네요. 무슨 말년병장 보는 것 같아요. 아니 말년병장은 행정보급관 눈치라도 보지 이분은 아예 SNS로 허세를 부리고 있네. 인플루언서로 직업 변경하신 거예요? 이참에 반려견 용품 공동 구매라도 시작해보세요. 강아지 간식이나 강아지 목줄 같은 거 있잖아요. 혹시 알아요? 그걸로 대박나서 지지율 좀 올라갈지. 이렇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택에서 쉬는 동영상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재해 비난을 받는 가운데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가수가 아베 측이 사전 연락도 없이 자신의 컨텐츠를 사용했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싱어송라이터 겸 배우인 호시노겐 씨가 집에서 춤추자라는 곡을 노래하는 동영상과 함께 포스팅을 게재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호시노 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베 총리가 게시한 자신과의 콜라보 영상에 대해 나 자신에게도 소속 사무실에도 사전 연락과 확인은 사후를 포함해 일절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까지 제기되자 아베 총리 측이 사전 허락 없이 자신의 동영상을 사용했다고 선을 그은 셈입니다. 일본의 가수조차 손절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렇게 반려견과 함께 놀고 춤추고 차를 마시며 남은 임기를 집에서 즐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씨, 진짜 인생은 아베처럼 일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본인의 인생을 즐기시네. 한국이 이란의 음식과 약을 사는 데 쓸 돈을 빼앗았다. 한국이 미국의 명령에 따라 이란의 자산을 압류했다. 한국의 관리들에게 당신들이 이란 국민의 음식과 약을 사는 데 써야 할 돈을 동결했고 이는 미국의 명령을 따라 이란 국민의 음식과 약을 빼앗은 것이다. 한국은 이번 일이 앞으로 한국에 대한 이란 국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결국 이 게임에서 패배자는 한국과 한국의 산업이 될 것이다. 최근 이란의 자리프 외무장관의 발언입니다. 2010년 이란 중앙은행은 한국 IBK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원화 계좌를 개설했고 이 계좌를 통해 한국에 수출한 원유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미국이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이 계좌는 동결돼 이란이 손을 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이란 혁명 수비대를 계획적으로 출동시켜 한국의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를 납포했고 아직까지도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반응인데요.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한국경제 취재진에 의약품과 코로나19 진단키트 등은 우리가 조만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다. 조만간 결실이 있을 것으로 본다. 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란과의 문제가 일단락되려 하자 이번에는 일본이 이란의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한국 국적의 어선 808 청나무가 일본의 베타 경제 수역에서 위법 조업을 했다가 한국 어선 선장을 체포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으로 규슈 남부 일대를 관할하는 제10관구 해상보안본부 관계자는 아마미오시마 서쪽 약 300km 해상에서 조업하던 한국 어선 선장 김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보안본부에 따르면 한국인 선장 김 씨는 일본이 설정한 베타 경제 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체포된 위치는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동중국해 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체포될 당시 어선에는 김 씨 외에도 한국인과 베트남인 등 8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 측에 담보금 600만엔을 지불하고 나서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는데 한국해양수산본부는 일본이 납포한 청남 8085를 돌려받기 위해서 업 지도선 무궁화 40호를 출동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 한국, 일본,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베타 경제 수역이 각각 다릅니다. 일본의 주장을 보시면 심지어 독도까지도 일본의 영역이라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외무상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친 것도 일본의 베타 수역을 넓히려는 일본의 야심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과 충돌이 있었던 것은 한국 민간 어선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제주 동남 해상에서 한국의 해경선과 일본 측량선 선박이 대치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는데요. 일본 해상보안청은 22일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메시마섬 서쪽의 동중국해에서 자국 선박의 조사 활동을 한국 해양경찰이 중단하라고 요구해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한국 외교부는 일본 측 선박의 조사 활동 수행 위치가 한국 측 베타 경제 수역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 라고 답하며 일본 측 항의를 일축했습니다. 보시면 한국과 일본의 대치 지점은 한국과 일본 서로가 자신의 베타 경제 수역이라 주장하고 있는 대립 구간입니다. 베타 경제 수역은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 즉 370.4km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UN 해양법상 수역으로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 상호 협의 아래 정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이 구간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 무조건 한국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데 일본은 한국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이 제재하려 하자 이를 외교 문제로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일본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에서 말이죠. 현재 전라남도 모포시 임성리역에서 해남군까지 있는 66km의 지상철도, 그리고 해남군에서 보길도까지 있는 28km의 해상교량, 보길도에서 추자도를 거쳐 제주도까지 있는 73km의 해저터널 계획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예상되며 이 터널이 관통되면 세계 최장 터널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기에 KTX도 연결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3시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육로로 말이죠. 제주 해저 터널 건설 계획이 처음 발표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전남과 제주가 공동으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면서입니다. 그런데 이때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경제적 타당성 기준치인 1에 미치지 못했고 제주가 제2공항에 주력하기 시작하면서 제주 해저터널 계획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예산안에서 서울 제주 간 해저 고속철도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비가 5억 원 증액된 것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20조 원이 넘고 공사기간이 15년 걸리는 대규모 사업으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인 제주도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실 오래전부터 주변 열강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지정학적 위치가 훌륭하다 보니 여러 나라들이 탐냈습니다. 19세기 말 제주도에 대한 전략적 관심을 표현한 국가는 일본과 러시아, 특히 일본은 영국과 러시아의 패권 경쟁을 예의주시하면서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 시기 일본은 제주도를 어업자원의 요충지로 인식하고 어장을 침탈했고 이 과정에서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제주 어민과 이를 빼앗으려는 일본 어민 사이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제주도의 가치를 인식했습니다. 20세기 전반 일제강점기 때 제주도는 일본의 전략적 기지로 활용됐고 일본은 중일 전쟁 당시 중국 대륙 침략을 위한 폭격 기지를 제주도에 건설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도 미국과 최후의 결전을 치르기 위해 6만 700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집결시키며 각종 군사시설을 제주도에 구축했습니다. 미국도 일본 봉쇄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관심을 보였고 미국은 제주도를 동양의 그리스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만도 중국의 폭격을 위한 군사기지로서 제주도를 빌려줄 것을 한국에 제안하는데 주변 국가들이 하나같이 제주도를 탐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주 해저터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국민의힘 이경영 의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전남지사 시절 해저터널 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제주 해저터널을 국책 사업으로 진행할 것이 우려된다 전했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문제가 되는 것은 제주도의 정체성을 섬으로 유지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도민 정체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도민의 주권이다. 목포, 해남, 보길도, 주자도, 제주도가 두세 정거장 수준이 돼 관광 형태 자체가 당일치기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제주도민이 받아들일 것인가도 문제다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의 제주 해저터널 계획이 탄력을 받으면서 제주 해군기지도 동시에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섬이 아닌 내륙 지역이 되면서 인프라가 급격하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 제주도 경제가 비약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2016년 설립된 제주 해군기지도 규모 측면에서 폭발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본의 위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일본은 가짜 뉴스라며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이미 전 세계는 일본 도쿄올림픽 취소가 기정사실이 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가 임명을 요구한 일본 집권당 연합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어느 누구도 올림픽을 취소하자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개최하기 너무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라며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취소라는 내부 결론을 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